내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서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였겠는가. 내인들을 들였다는 얘기가 같이 이제 밤에 거기 궁녀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랬다는 뜻인데 아마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세디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죽어간 100명 이상의 그냥 선량한 단지 옷 입히다가 뭐 손 좀 닿다고 목을 베고 뭐 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 울화를 풀기 위해서 그 살인 혹은 동물을 죽이고 막 이럴 때마다 이 혜경궁 씨한테 나 아무리를 하고 와야겠어. 이러고 나가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번엔 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올까. 내가 아무리라는 게 뭘까? 사도세자가 직접 아무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다가 일종의 삐리리 처리를 한 걸 수도 있겠다. 삐처리? 생각이 들어요. 혜경궁 씨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누가 들어도 나가서 무언가를 살상하고 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혜경궁 씨의 공포. 또 자기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전 이 책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좀 정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게 정말이라면은 여기 나온 증세들을 봤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정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본 가장 최근 논문을 보면은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논문이고 결론,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도세자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 곧 이야기를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말 정신병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긴 하고요. 보통 심리장애를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이 없는 장애이고 대표적으로 조현병을 들 수 있고요. 신경증은 현실 검증력은 있는 거예요. 뭐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이 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양쪽을 오간 양상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증적인 상태로 갔다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경증적인 상태로 적응하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성격으로 굳어지면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서, 충동성, 자해, 빈번한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증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도세자가 자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슬퍼서 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의 굉장히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들이 발달 트라우마예요.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사랑은 못 받았지만 모든 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세자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욕구와 남의 욕구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환경이었고 게다가 저는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사도세자가 이야기할 때 영조가 그러하냐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의외죠. 혼내야죠. 그러니까 명백히 나쁜 짓이잖아요. 살생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선을 그어줬어야 하는데 영조는 왜 내가 아니 그럴 테니 살생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한중록의 비극이 참 이제 두 가지 비극이잖아요. 가족 비극이기도 하면서 권력 비극이기도 한 게 사도세자가 남동생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남동생을 왕으로 세자 책봉을 하면 되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